안녕하세요. 목수입니다. 어, 여행을 돌아온 지 벌써 이제 이틀째입니다. 이틀째. 어, 어제는 하루 종일 잤습니다. 그저께 저녁에 제가 도착을 했는데 보름간의 오사카 여행에서 어제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하루 종일 잤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슬슬 이제 정상 생활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고된 대로 이제 녹화도 후기 녹화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제 채널은 문자 그대로 브이로그입니다. 뭐 로그라는 말이 이제 기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희 부부의 일상생활의 기록입니다. 이 기록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집사람이 혼자 됐을 때, 뭐 살아있는 동안에 저와 많은 얘기를 나누지만 그렇지만은 집사람이 혼자 됐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부부 생활을 해왔는지를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들려주고 싶어서 음, 브이로그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보는 사람 위주로 보는 사람을 고려해서 일반 불특정 다수를 보는 사람 위주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제가 이 촬영하는 목적은 집사람을 위해서입니다. 보는 사람 집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불특정 다수가 보는 이제 유튜브다 보니까 유튜브의 특성상 예의에 어긋난 뭐 발언이라든가 뭐 촬영은 최대한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 왜 이래 뭐 소리도 소음도 조금 제거를 안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그 약간의 이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공지사항이 있는데 유튜브 채널을 제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야금야금. 제가 원래 성격이 한꺼번에 뭘 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성격이 아니고 야금야금 꾸준히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카테고리 분류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 채널에 딱 홈으로 채널 홈으로 들어오시면은 이제 카테고리로 이제 동영상이 뭐 전에는 분류 없이 나눠져 있던 게 이제 좀 보시기 좋도록 분류를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뭐 여행 카테고리가 있고 그 다음에 목공 및 뭔가 취미 생활, 그다음에 표시가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뭔가 취미 생활, 어, 그리고 이제 MSFS 세계 일주, 생활 꿀팁은 오늘 이제 만들 겁니다. 카테고리를 지금 이 영상은 생활 꿀팁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하고 이제 묵상 공유를 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자 하는 이제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카테고리 분류가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4K, 지금까지는 이제 1080p로 제가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는데, FHD죠. 얼마 전부터는 이제 4K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4K 이제 제 표준, 앞으로 이게 이제 표준이 될 겁니다. 4K 60 FPS. 60 FPS가 표준이 될 겁니다. 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지만은 스마트폰 화면에서는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4K든 말든. 그런데 대형 화면, 뭐 예를 들면 TV가 되겠죠. TV나 대형 화면에서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60 프레임을 하면은 훨씬 부드럽습니다. 이게 4K가 워낙 선명해서 30 프레임으로 하면은 좀 사람 눈이 이렇게 툭툭툭 끊기는 듯한 느낌이 날 겁니다. 그래서 60 프레임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엔코딩도 바꿨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FHD 1080p죠. 30 프레임에 HDR264로 했었는데,
4K는 HDR264로 하면 1시간 분량되면 수십 기가가 됩니다.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HEVC, HDR265인 셈입니다. HDR265로 압축률을 왕창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사카 여행에서 거의 마지막 한 세 편 정도부터는 4K로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테스트를 위해서 이제 처음부터 바로 60프레임 하지 않고 4K 30프레임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압축은 뭐 HEVC 코덱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부터는 이제 4K 60 FPS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도 이제 압축 그 코덱은 무조건 HEVC였습니다. 자, 이유는 뭐 첫 번째는 이제 촬영 장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한테는 뭐 해당 사항 없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4K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촬영 장비가 일단 4K로 촬영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배터리가 버텨줘야 됩니다. 4K 60Hz로 하면은, 60fps로 하면은 배터리 소모량이 극심합니다. 그리고 또 HEVC 실시간 코덱이 장착된 장비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카메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사용하는 카메라들은 이게 다 이게 됩니다. 이게 AF가 아니라 AX 있거든요. 다 되기 때문에 뭐 사실 장비는 이미 4K로 가능했는데 제가 이제 테스트 후에 하려고 여태까지 미뤄왔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카메라가 이제 4K 60Hz HEVC를 발열 없이 실시간 녹화 가능해야 됩니다. 어, 제가 사용하는 카메라는 세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음, 저는 세 대의 카메라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큐브 촬영에서 첫 번째는 소니 AX 770이 아니라 700입니다. 소니 AX700, 그다음에 주로 이제 목공 촬영할 때입니다. 그다음에 오즈모 K3, 그다음에 액션 5 프로를 사용합니다. 이 중에서 액션 5 프로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최근까지는 오즈모 포켓3를 사용했었는데, 앞으로는 액션 5 프로를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그 다음에 이제 4K 60Hz가 되면은 이제 편집이 굉장히 이제 워낙 그 사이즈가 크고 또 HEVC는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편집 툴이 막강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편집이 굉장히 느립니다. 근데 저는 이제 원래 이제 캐크 프로 유료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1년에 98,000씩 내고 있죠. 이게 정말 정말 잘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뭐 중국산이죠. 틱톡을 만들었는 팀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강력하고 아주 많은 속도입니다. 그래서 4K 60 프레임도 해보니까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편집 툴이 이제 파일 사이즈를 감당을 해야 됩니다. 1시간이면은 4K 60 프레임 HEVC 인 경우에 1시간 분량이면 한 10, 한 2기가 정도 나옵니다. 그 FHD, FHD 30프레임 HD264보다는 파일 사이즈가 3개 정도 커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는 이제 카메라가 아니라 이제 저 편집할 때 편집 끝나고 이제 인코딩을 해야 되는데 인코딩이 이제 적절한 시간 내에 돼야 되는데 뭐 저는 편집을 삼성 갤럭시북 프로 360을 사용하고 있는데 뭐 웬만큼 괜찮습니다. 지난번 풀 HD 때보다는 확실히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면은 뭐 참을만 합니다. 제가 PC를 하나 이제 당장은 아니고 구입을 한 다음에는 제일 큰 이유는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도 있지만은 진짜 이유는 이게 4K 편집 때문에 그럼 편집 시간이 월등하게 빨라집니다. 근데 너무 비싸가지고 한 예산이 한 8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가지고 뭐 당장은 구입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백업할 때 지금 제가 이제 140 몇 편을 찍었는데 백업이 이제 보존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 본분 보존해야 되는데
이제 여태까지는 뭐, 한편에 한 4, 5기가, 백업본까지 합치면 한 8기가 정도 되는데, 이제는 세 배 올랐기 때문에, 본본이 12기가, 백업까지 합치면 24기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사용하는 백업 장비에는 시놀로지 8베이 나스를 쓰기 때문에 뭐 충분합니다. 베이 하나에 24테라씩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좀 전문적인 부분인데, 나중에 제가, 음, 관심 있으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제가 여태까지 이제 쌓아온 어, 꿀팁들을 컨텐츠로 올리겠습니다. 이거 아마 여기에 생활 꿀팁 여기에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뭐 이런 개선이 있습니다. 야금야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행을 하면서 이제 그 여행에도 이제 팁들이 있습니다. 이게 팁이 왜 중요하냐면은 팁을 알면은 여행이 훨씬 효율적으로 변합니다. 효율적으로 변한다는 얘기는 훨씬 편리하고 비용도 적게 들고 즐겁다는 얘기죠. 그래서 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세상 모든 일에 팁이 있죠. 뭐 저는 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분들과 공유하면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꽤 많았기 때문에 여행이 끝나면은 그 꿀팁들을 좀 공유해서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상 꿀팁 시리즈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해외여행 꿀팁 시리즈가 오늘 이제 시작된 겁니다. 자, 국내 여행보다는 이제 해외여행에 대한 꿀팁이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행의 종류에 따라 이제 장단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먼저, 그, 여행을 할 때는 이제 그, 사람마다 이제 여행을 할 목적이 다르죠. 그리고 선호도도 다릅니다. 선호도도. 그 성격이 다 다르니까. 그리고 또 상황도 다르죠. 그래서 크게 나누면 보통 이제 관광, 뭐 보는 걸, 뭐 보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저 같은 사람, 휴식 및 관광, 뭐 휴식과 관광이 적절하게 이제 섞인 사람. 저는 이제 1번은 절대로 안 합니다. 1번은 저하고는 전혀 안 맞습니다. 아예 휴식만 하든지 아니면 휴식 및 관광입니다. 뭐 아예 휴식만 하진 않죠. 더구나 해외여행 가서. 그래서 이제 그 관광을 할 때는 이제 패키지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패키지가. 왜냐하면은 이제 일정이 워낙 효율적으로 짜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패키지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하다는 겁니다. 패키지 가격은 믿을 수 없이 저렴합니다. 만약에 똑같은 숙소와 여행 코스, 뭐 식사 이런 거를 만약에 패키지는 그대로 개인이 예약을 하면은 뭐 거의 아마 최소 3배에서 심지어는 5배까지 비쌉니다. 이거는 우연하게 제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목이 말라가지고 중간중간에 물을 마셔줘야 된다. 그러면 목이 잠겨버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패키지 그 옛날에 이제 갔다가 인솔자 가이드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15명인가가 넘으면은 이제 패키지가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항공사도 그렇고 숙소도 그렇고 심지어 식당까지도 가격이 한 3, 4분의 1로 뚝 떨어져 버린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대가족이 여행을 하는 경우에 뭐 15명이 넘으면은 대가족이 이제 그 해외여행을 하고 싶다. 뭐 부모님 뭐 환갑 기념 이런 식으로 팔순 기념 이런 식으로 가고 싶으면은 그 머릿수를 세보고 15명이 넘으면은 이제 항공사에도 이제 패키지로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비행기 티켓 값이 일단 80만 원 하던 게 60만 원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을 이제 즐기시는 목적으로 여행하시는 분은 패키지 여행이 이제 비용 민점이면서 탁월하게 저렴합니다. 그리고 워낙에 최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휴식 및 관광, 휴식이 딱 들어가면 패키지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부부가 한 번, 10한 5년 전에 패키지를 갖다 죽을 뻔했습니다. 동유럽 패키지를 줬는데, 여태까지 하여튼 뭐 꽤 오래 갔는데, 하루에 잠을 3시간, 4시간씩 재우더라고요. 버스 하루에 10시간씩 타고 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 두 번 더 패키지 가지 말자. 이렇게 됐어요. 완전 죽음이더라고요. 제약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뭐, 패키지를 가면은 이제 보통 이제, 이게 하나 빼먹었네요. 료칸도 있고 또 뭡니까? 클럽메이드도 있네요. 어, 휴식 및 관광을 목적으로 가시면은, 이제 저희는 거의 자유여행을 제일 선호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자유여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휴식, 관광보다는 휴식을 원하시면 료칸이 제가 생각에는 아마 여행 중에서 가장 럭셔리한 여행은 료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폼이 도 있고 비싸죠, 근데. 요즘 얼마나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1박에 한 60만 원 정도, 요즘은 아마 100만 원 넘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클럽메드도 이제 저희 같이 결혼 상황한테는 괜찮습니다. 클럽메드도 저희 옛날에 해마다 갔었어요. 코로나 전에는. 클럽메드 저는 광입니다. 그다음에 크루즈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는데 앞으로 한번 언젠가는 가볼 예정인데 이게 예약이 좀 뭔지 뭐 힘들 것 같아요. 복잡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막 왔는데 뭐 여행의 꽃은 크루즈죠. 여행 꽃은.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이제 좀 금전적으로 여유 있으신 분들이 심지어는 1년 내내 크루즈 다니는 분들도 꽤 많아요. 몇 번 가봤냐 그러면 막 50번이 넘는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너무 비싸죠, 이거는. 그래서 저의 이제 주된 관심사 그리고 이제 팁을 공유하고자 하는 부분은 자유여행에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거의 자유여행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의외로 이거를 빠뜨리시더라고요. 의외로. 그 여행하실 때 여행자품 진짜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이거 돈 아깝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진짜 잘못하면 인생 끝나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병원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이제 아무리 젊은 사람도 여행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아플 수가 있습니다. 뭐 나이가 든 분은 더 알겠죠. 그런데 해외에서 이제 여행을 하다가 병원에 가면은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전혀 아닙니다. 이거 진짜 저희가 두 번 직접 겪은 겁니다. 두 번. 한 번은 호주 시드니에 갔다가 집사람이 그때 보자 그, 저, 그 갑자기 이렇게 눈이 붓는 거예요. 이게 아마 무슨 벌레 그 집에 이제 정원에 꽃이 가득했는데 벌에 쏘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눈이 좀 퉁퉁 붓고 막 잘 안 보려 그런다 그러고 얼마나 겁납니까? 그래가지고 호주 시드니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그 왜냐면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 그 처방전이 없으면은 약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안약도 못 삽니다. 그래서 보기에 그냥 알러지 약 바르면 될 것 같은데 안약 한 방울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처방전 없이는 팔지를 않기 때문에 가보니까 안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호주 시드니 대학병원 가가지고 했는데 4시간 기다려가지고 이제 의사를 봤는데 얼마나 냈냐면 120만 원 냈습니다. 120만 원 내니까 이제 처방전을 끊어주는데 그 처방전을 가지고 이제 집 옆에 있는 그, 그 약국에 가서 샀는데 얼마 줬냐면은 뭐 1200원짜리 한약 하나 샀어요. 처방전. 그 1200원짜리 한약을 사기 위해 가지고 120만 원 내고 병원에 가야 되는 게 외국입니다. 또 한 번은 미국에서 또 제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집사람이 고집이 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양고기 스테이크를 먹었어요. 양고기 스테이크는 함부로 먹는 거 아닙니다. 양고기 스테이크는 먹고 탈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양고기 스테이크를 먹고 또 이제 뭐 이렇게 뭐 얼굴이 퉁퉁 붓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습시 또 버지니아 호스피ટલ을 가가지고 어, 또 그 처방전을 받았죠. 받는데 얼마나 했냐면 그때 150만 원 냈습니다. 150만 원. 150만 원 내고 2불짜리 그 알러지약 CVS에서 2불짜리 이제 처방전 받아가지고 2불짜리 약 먹었죠. 그러니까
2,400원짜리 약을 받기 위해 가지고 150만 원 지불했습니다. 그게 외국이에요. 그래 좀 더 아프다. 그러면은 몇 천만 원은 아주 우습게 나옵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수술을 요한다 이래 되면은 보통 억대가 넘어갑니다. 보통. 더 문제는 심각하게 아프다 이래 되면 뭐 이래 되느냐. 억대가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어, 갔는데 의외하다 보니까 중환자가 돼버렸다 이러면은 국제항공법상 중환자는 비행기 실어주지 않습니다. 탑승 불가입니다. 그럼 외국에서 몇십억을 내고 병원 치료를 받든지 아니면은 그 에어앰뷸런스를 불러야 됩니다. 에어앰뷸런스. 예를 들어 뉴욕에서 한국으로 에어앰뷸런스 부르면 한 1억 5천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행자 보험 이거 정말 드셔야 됩니다. 이거 안 되는 거는 지금 강 큰 겁니다. 정말 강 큰 거. 그 눈만 아끼려고 그러다가 지금 인생 망치는 수 있습니다. 한, 아깝다. 좀 심각하게 아팠다. 뭐 심각하기보다는 병원 입원을 이제 요구하는 정도로 아프면 억대가 넘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술을 요구한다 그러면은 뭐 5억에서 한 30억 정도 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분명히 드셔야 됩니다. 현지인 보험하고는 또 다르죠, 그죠? 우리는 방문자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비쌉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행 이제 기간별로 이제 추천을 드린다면 물론 이제 첫 번째 제 경험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답은 아닙니다. 그냥 참고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눴을 때 단기 일주일 미만, 뭐 2, 3일이었어, 뭐 5박 6일 이런 거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패키지 여행을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리고, 뭐, 관광 위주의 여행이 되겠죠. 왜냐면 기간 짧으니까. 뭐 쉬고 일하다가는 집에 와야 되지, 그죠? 뭐, 제일 많이 가시는 게 이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다들 이제 생업에 종사하셔야 되니까. 저희처럼 이제 부부가 백수라 가지고, 기간이 상관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은퇴자분들은 더 힘이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기는 이제 저희가 제일 많이 가는 게 요 정도입니다. 1에서 3주일 정도, 뭐, 3주일 보름되다. 한 달 정도. 저희는 제일 많이 가는 게 한 달짜리입니다. 한 달 미만, 그 일주일 이상 한 달 미만인 경우는 이제 자유여행을 추천드립니다. 자유여행을 추천드리고, 뭐 휴식 및 관광을 할 수가 있죠. 이 정도 기간 되면은. 그 도시별로 다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일본 저는 이제 여행을 일본 뭐 동남아 유럽 및 미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일본의 이제 도시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한 20일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 어떻게 하냐면은 하루 관광하고 그 다음날 쉬고 또 그 다음날은 관광하고 또 그 다음날은 쉬고 이렇게 하면은 여동이나 이제 어떤 필요함 전혀 없이 아주 즐거운 여행과 관광을 이번에 그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이번에 어, 그 보름을 하지 말고 20일 했었으면 훨씬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처음에는 사실 그 비도 오고 그랬었어요. 뭐 핑계죠. 나중에 이제 일정이 모자라고 3일 연장으로 이제 막 관광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둘 다 이제 컨디션이 말이 아니게 퍼졌죠. 다음번에 일본에 가면은 20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또 장기 여행 가시는 분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 그 현지인처럼 살기죠, 그죠? 저희도 이거 정말 하고 싶어요. 한 달 이상 가는 거죠. 장기 여행 가는 경우는 이제 관광 이런 거보다는 그 현지인이 돼보고 싶은 거, 예를 들어 파리에 갔다. 한 달 이상 있으면은 파리지안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거 색다른 체험입니다. 저희도 이제 그 최소 이제 거의 한 달, 웬만하면 한 달 이상 가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있으면은 그 완전 현지인 됩니다. 그 동네가 이제 동네로 변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 대신 이제 시간적인 상황이 돼야겠죠. 그 현지인 체험이죠. 이 경우에 또 의외로 놓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건강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건강을 정말입니다, 이건.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더 심합니다. 이거 저희는 이제 여행할 때 제일 이제 우선순위 1위가 건강에 대한 이제 준비입니다. 왜냐하면 집사람이 아직도 이제 중환자죠. 죽다 살아나는 큰 병에 걸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저도 이제 당뇨 환자이기 때문에 이 건강을 고려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왜 보면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인 게 해외에서 아프면 하여튼 한 잔씩 날아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설마 사람 잡습니다. 절대 설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파 죽겠는데 병원 안 갈 수도 없죠. 근데 병원 갔는데 5천만 원 나왔다. 왜 합니까? 5천만 원 내야지. 방법 없습니다. 아니, 나 그러면 참고 집에 가가지고 한국 가서 치료할래. 아파서 떼굴떼굴 그러면 비행기 안 태워줍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도 보름을 갖는 이유가 뭐 20일이나 한 달 가고 싶었는데 자신이 없었어요. 집 사람이 20일에서 한 달 동안 문제가 안 생길 자신이 없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실제로 결국 이제 귀국하기 전전날 그 13일째 되던 날 실제로 집 사람이 코피를 굉장히 많이 흘렸어요. 굉장히 많이 흘렸고 저도 몸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거 장기적으로 가시는 분 요거 반드시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행의 종류별로 말씀을 드리면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냥 참고로 이제 리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는 얘기를 왜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다 아는 얘기입니다. 자, 여행의 종류는 패키지의 장단점은 이제 매우 저렴합니다. 진짜 저렴해요. 그 개인이 직접 예약하는 경우보다는 가격이 3분의 1에서 5분의 1로 저렴합니다. 그 대신 일정이 정말 뭐 상상을 초월하기 힘듭니다. 하루에 잠 한 3시간 내지 안 자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가이드한테, 왜 이렇게 빡빡시게 하냐. 그러니까, 그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선호도에서 방문지, 관광 방문지 개수로 성적을 매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컴플레인도 온답니다. 옆집에는 똑같은 북유럽 일정인데 뭐 하루에 뭐 20군데 갔다는데 우리는 왜 10군데밖에 안 가냐, 돈 내라, 뭐 이런 얘기를 한대요, 진짜. 믿기지 않지만, 진짜로 그런답니다. 어쩔 수 없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클럽 메드나 료칸이나 크루즈 같은 경우, 이게 이제 럭셔리 여행이죠. 럭셔리 여행인데, 료칸 같은 경우는 진짜 좋습니다.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료칸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고, 이렇게 식사가 끝내주죠. 식사가 이제 가이세키 정식이라고,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 료칸의 이제 컨셉이 뭐냐면은 료칸이 생기기를 원래 그렇게 생겼어요. 처음에 이제 탄생 배경 자체가 귀족을 대접하는 겁니다. 료칸은 귀족이 이제 내가 이제 성주인데 옆에 성주가 우리 집에 놀러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융숭하게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 컨셉을 이제 상업한 게 료칸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귀족집에서 귀족을 대접하기 위한 식사가 풀코스 정식이 가이세키 정식입니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다음 클럽 메이더 이것도 뭐 굉장히 괜찮습니다. 뭐 풀 패키지죠. 안에서 먹고 자고 뭐 놀이 뭐 관광이 다 됩니다. 이거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맨날 같은 데 또 가니까 지치게 와서 요즘은 잘 안 갑니다. 그다음에 크루즈는 이제 여행의 로망이죠. 근데 예약이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왜 복잡하냐면은 크루즈가 이렇게 가격이 고무줄이라고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똑같은 크루즈가 150만 원 할 수도 있고 800만 원 할 수도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800만 원 하는 경우는 그냥 인터넷이나 여행사에서 그냥 바로 예약하면 800만 원이죠. 그런데 좀 재주를 피워가지고 이리저리 복잡하게 하면은 그 150만 원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크루즈를 안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은 뭐 당연히 비쌉니다. 비싼 대신 이제 충분한 그 휴식, 그 다음에 이제 먹방, 그 다음에 약간의, 이런 경우는 보통 관광은 약간입니다. 선택적이고.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럽 메도와 크루즈 같은 경우 먹방이죠. 완전 뭐, 진짜 이거 배 터지 죽습니다. 클럽 메도도. 크루즈하고 클럽 메도는 이게 뭐 지상에 있는 크루즈가 이제 클럽 메도지, 그죠? 안에 뭐 수영장, 테니스, 뭐 심지어 서커스까지 없는 거 없습니다. 이걸 꼭 가보십시오. 안 가보신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또 하나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에어텔 요거 자유여행 먼저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공유하고 싶은 거는 자유여행입니다. 정부가 공유하고 싶은 거는. 자유여행은 단점은 제가 봤을 때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가이드가 없잖아요. 스케줄도 내가 짜야 되고. 그 예약, 일단은 뭐 비행기 예약, 그 다음에 그 뭐냐, 그 숙소 예약을 전부 다 내가 직접 해야 되죠.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귀찮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준비도 해야죠. 왜냐하면은 뭐 하여튼 모든 걸 내가 책임지는 게 자유이기 때문에 이게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다시 귀찮다 이거죠. 요거를 제외하고는 제가 봐서는 가장 괜찮은 여행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가격은 패키지보다는 당연히 월등하게 비쌉니다. 제가 봐서 한 3배 정도 비싼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이런 위에 럭셔리보다는 당연히 싸죠. 그래서 패키지와 요거의 중간점 되는 게 자유여행인 것 같습니다. 자유여행. 아,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여행의 경우에는 뭐 자유여행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재벌이 아닌 딴에는. 그 다음에 이제 호텔보다는 자유여행은 에어비앤비를 당연히 추천합니다. 호텔보다는 에어비앤비가 장점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자유여행을 하면서 뭐 호텔을 가는 건 바보짓이죠. 그 다음에 큰 장점이 이제 컨디션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휴식과 관광을 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요즘은 이제 자유여행 이 패키지가 요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상품화 돼 있죠. 에어텔 에어텔 패키지가 이제 비슷한데 완전하게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호텔이죠, 에어텔은. 에어비앤비가 이제 나오진 않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건 자유여행이 없긴 없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에어텔 플러스 렌터카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패키지 여행에서 이제 관광을 쏙 빼놓은 거죠. 이거 괜찮습니다. 이게 원래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어, 그 패키지와 자유여행을 섞은 상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렴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그 패키지, 그 단체 예약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획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거 옵션 쓸 때부터 저는 이렇게 갔었어요. 옛날에 어떻게 갔냐면은 뭐 하나 투어나 뭐 모두 투어 뭐 노랑풍수 이런 데다가 저는 다짜고짜 전화를 했었어 가지고 제가 의도를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 패키지는 부담스러워 가지고 너무 힘들어 가지고 관광 빼고 호텔과 항공권 렌트카만 예약해 줄 수 있냐 이렇게 주더라고요.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숙박 종류별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음, 호텔은 예약이 되게 편리합니다. 호텔은 예약이 되게 편리하죠. 그 요즘은 보면은 이제 그 요즘은 그 직접 호텔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는 것보다는 뭐 아고다나 뭐 트립닷컴이 괜찮은 것 같은데 트립닷컴으로 예약을 하면은 가격이 월등하게 저렴합니다. 거의 뭐 거의 뭐 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대신 이제 그렇게 예약하는 경우에는 이제 예약 변경 취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 민박은 해외 같은 거는 민박은 가보지 않아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에어비앤비가 가장 선호하고 강추합니다. 근데 저희는 뭐 거의 해외여행은 대부분 에어비앤비로 가니까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의외로 에어비앤비에 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없더라고요. 정말 의외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에어비앤비 그러면 이제 숙소 예약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호텔을 절대로 안 가고 에어비앤비로 가는 사실 제일 큰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 국내도 그렇지만은 이제 음, 호텔은 대부분 카페트입니다.
객실이, 바닥이.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관리가 쉬워요, 이게. 이게 그 거주자 입장이 아니라 이제 호텔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관리가 쉽습니다. 그냥 진공청소를 지나하면 되잖아. 그런데 이게 사실은 건강에 정말 정말 안 좋습니다. 아마 카페트가 건강에 얼마나 안 좋은지를 아시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몰랐습니다. 집사람 때문에 알게 됐어요. 집사람 건강 때문에. 카페트는 먼지 구덩이입니다. 먼지 구덩이. 먼지가 상상 초월하게 많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청소를 해도. 그리고 먼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진드기 있잖아요. 진드기가 이제 병균 덩어리거든요. 그 진드기의 먹이가 뭐냐면 사람의 피부입니다. 진드기 미부, 그, 근데 사람이 이제 피부가 보면은 계속 이렇게 표면에 이렇게 세포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 안에서 끊임없이 이제 그 세포가 돋고, 이제 표면에 있는 피부는 이제 떨어져 나가죠. 그 떨어져 나가는 게 이제 침구에 일단은 제일 많죠. 침구. 그래서 침구 청소를, 그 살균 청소해야 되는 이유가 그죠. 침대 매트리스가 제일 많지만은, 침대 매트리스 못지않게 이제 사람이 이제 생활 공간에 바닥에 이제 카페트에 진드기가 떨어집니다. 피부 조각이 떨어지면 그거를 먹고 사는 게 진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카페트 바닥에 있으면 집사람 중환자 실려갑니다. 진짜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집사람 병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이 가정집이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없죠. 카페트 있는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확인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도 보면 이제 미리 그 에어비앤비를 하면은 호텔은 100%이기 때문에 거의 100%입니다. 일본은 호텔도 마룻바닥인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을 예약할 때 마룻바닥 객실이냐라고 이제 확인을 되긴 됩니다만은 확률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거의 100%죠, 그죠? 그런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인한테 확인을 하면 됩니다. 유럽이나 미국도. 유럽에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마룻바닥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그 거실하고 전부 다 카페트가 있는 부분이 있냐 물어봐 있으면 예약하면 되죠. 근데 전혀 없는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 숙소에서는 바닥이 카페트가 아니고 마룻바닥이나 이제 뭐 대리석이나 이런 습재인 경우가 많습니다. 타일인 경우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현지인처럼 살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동안에 거기 이제 숙박하는 동안에는 완전히 이제 현지인처럼 진짜 현지인 맞죠? 왜냐하면 거기서 밥해 먹고 빨래하고 먹고 자고 동네에서 쇼핑하고 산책하고 뭐 현지인 그 자체가 굉장히 기분 좋은 거죠. 재밌습니다. 굉장히 일종의 탐험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약을 하실 때 꿀팁이 뭐냐면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꿀팁이 뭐냐면 3개월 이상 충분한 기간 전에 예약을 하면 훨씬 쌉니다. 똑같은 집인데 저희가 이번에 그 예약했던 집도 그랬었습니다. 뭐 가격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는 4개월 전인가 예약을 했습니다. 예약을 했는데 어, 평소 가격보다 한 30% 정도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비행기 사기도 뭐든 여행할 때 무조건 사전에 충분한 기간 전에 예약하면 월등하게 쌉니다. 아, 비행기 삭스는 아니. 비행기 삭도 그렇나?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것도 꿀팁입니다. 요것도 꿀팁인데, 절대로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집이 아닙니다. 그리고 싸다고 나쁜 집이 아닙니다. 그, 충분한 시간을 두고 꼼꼼하게 뒤지면은 이제 굉장히 가격이 저렴한데 보습 같은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조그만 성을 빌 수도 있어요. 근데 가격은 얼마 안 해.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비앤비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장점이 요겁니다. 비싸다고 좋은 집이 아닌 경우도 많고 또 싸다고 안 좋은, 싸고 좋은 집도 굉장히 많다는 거, 이겁니다. 저렴하고 좋은 집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뒤지면은 이건 뭐 이런 부분들이 꿀팁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꿀팁은 뭐 1개월 단위, 월 단위로 예약을 하면 훨씬 저렴해집니다. 뭐 당연히 이제 투숙 계획이 장기 투숙해주면은 주인장 입장에서는 훨씬 낫죠. 그죠? 관리비도 훨씬 적게 들죠. 왜냐하면 사람이 한번 나가면은 청소를 해야 되죠. 그거 다 돈이죠. 그죠? 그런데 있는 동안은 청소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단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한 3박 4일 이렇게 묵어도 뭐 호텔이 싫은 분들은 나쁘지 않지만 특히 중장기인 경우는 진짜 강추입니다. 집하고 흡사하기 때문에 이제 또 큰 장점은 장기인 경우에 여독이 매우 적습니다. 그 여행을 하면은 젊은 사람들은 덜 하겠지만 특히 나이가 들면은 여독이 쌓입니다. 저희도 나, 나중에 이제 저희도 10일 넘어가니까 막 지치더라고요. 빨리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그 귀국하기 전날은 저희 둘이 이제 둘 다 흥분해서 잠을 못 잤, 내일 집에 간다 이래가지고 이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장점이 이제 취사가 가능하죠. 그죠? 취사가, 물론 취사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안 되는 데도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에어비앤비에서 방만 빌려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 공용 공간으로 공동보험, 뭐 그런 데는 저희는 뭐 절대 묵지 않습니다. 굳이 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작지만 그래도 호텔보다는 넓습니다. 아무리 작은 에어비앤비도 호텔보다는 넓죠. 물론 집을 하나 통째로 빌리는 경우에 한해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여행을 가면은 이제 캐리어가 부피가 크죠, 그죠? 그러면은 캐리어 안에 넣을 짐을 호텔 같은 경우는 캐리어 안에다가 옷을 놔놓고 이제 캐리어를 옷장으로 써야 되죠. 왜냐하면은 뭐 가지고 간 옷을 다 놔둘 만큼 이제 큰 그 옷장이 있는 호텔은 없죠. 뭐 하루에 한 500만 원 주면 가능합니다만은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 대부분의 그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옷장이 충분하게 넓기 때문에 캐리어에서 옷을 다 끄집어내고 짐을 다 끄집어내고 어, 그 정도 사이즈의 옷장은 다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빈 캐리어를 놔둘 공간도 아무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 그 주인장들이 이제 그 인테리어를 에어비앤비를 위해서 이제 인테리어 할 때 그거 다 감안해서 이제 대부분 하기 때문에 굳이 넓고 쾌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큰 장점이 뭐냐면 세탁이 가능합니다. 이게 뭐 에어비앤비의 저 뭐냐 세탁기가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건조기도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장기 여행이 되면은 예를 들어 보름 간다 그러면은 세탁을 매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 같은 경우 이번에도 매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와이파이하고 넷플릭스는 요즘은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텔레비전도 대형 TV가 있는 경우 많습니다. 저희도 TV가 55인치였나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사전에 예약 이제 입금하기 전에 이제 구조하고 위치, 위치와 구조와 비치물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난 뒤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 돈 입금하면 땡기죠. 땡기기 때문에 계약금 날리죠, 그죠? 그래서 요거 세 가지는 위치와 구조물, 비치물은 꼼꼼히 예약을 하고 난 뒤에 충분하게 검증이 되면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 예약을 하실 때는 그 자, 예약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약 방법 말씀드리면은 그 에어비앤비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앱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홈페이지가 낫겠죠. 왜냐하면 앱에서는 이제 꼼꼼하게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저희는 대부분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합니다. 예약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홈페이지 앱에서 여행 날짜하고 기간하고 여행지를 입력을 해가지고 검색하면 이제 후보 이제 물건이 쭉 올라옵니다. 그러면 위치와 대략적인 위치와 비용이 쭉 나오면 그중에서 이제 마음에 드는 걸 하면 되죠. 이거를 한 번에 하지 마시고요. 한 1, 2주일, 한 1, 2주일 걸쳐서 하십시오. 왜냐면 끊임없이 물건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하는데 한 여행 한 4개월 전에, 한 4개월 전에 뭐 한 4, 5개월 전에 한 달 정도 합니다. 지금은 한 달 정도 이제 틈날 때마다 다시 들어가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보석 같은 물건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확한 위치는 그 계약금을 결제한 후에 볼 수가 있습니다. 예약을 하면서 정확한 주소는 안 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약 전에 대충 위치와 이제 구조화라든가 비치 물품을 그다음에 또 조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건들이 뭐 예를 들어 뭐 페널티 조건도 있을 수가 있고 그걸 꼼꼼히 점검한 후에 어, 입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계약금을 결제를 하면은 이제 그 예약이 됩니다. 예약 컨펌이 되는 거죠. 예약 컨펌이 되고 그다음에 정확한 주소를 보내줍니다. 근데 이 그 저 날짜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여행 일정을 며칠 앞두고 이제 잔금 결제 요청이 오는데 이 잔금 결제 요청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모니터링을 안 했는데 잔금 결제일이 지나버리면은 캔슬 해버립니다. 대부분 캔슬하면은 그 여행 일정도 뭐 빠그러지죠. 빠그러지고 이제 그 계약금도 날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거주하는 동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청소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왜냐하면은 지저분하면 이제 평점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 집을 찾을 때 이게 슈퍼호스트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후기를 꼼꼼하게 보시면 됩니다. 후기가 굉장히 정확하게 대부분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뭐 칭찬이 근데 뭐 후기가 되게 많으면 다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뭐 당연한 얘기지만 광고성 후기들이 꽤 섞여 있기 때문에 근데 후기를 다 읽어보면 대부분 이제 정확하게 이제 퀄리티가 다 증명이 됩니다. 알 수 있습니다. 쉽게. 그 입시를 하면은 이제 청소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중간에 만약에 이제 청소를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요청하면은 어 해주는데 이게 무료가 아닙니다.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냐면은 어, 또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그 뭐냐, 친구가 모자랄 수가 있어요. 뭐 대부분 친구가 충분하게 비치돼 있지만은 뭐, 근데 뭐, 두 명이 가는 게 아니라 세 명, 네 명, 뭐, 심지어는 다섯 명이 가는데, 물론 이제 뭐, 인원이 오버되면 안 됩니다. 인원이 오버되면 페널티를 묻거나 쫓겨납니다. 하여튼 어쨌든 친구가 모자라면은 이제, 친구를 추가 요청하면은 이제 비용을 요구를 합니다. 그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뭘 준비를 할 것인가? 준비물은 계절에 관계없이 이제 반드시 프리볼테이크 전기요를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여름에도 가습니다. 여름에도. 왜 그러냐면은 어, 그 여름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여름에 갔는데 여름에 갔는데 그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근데 계속 오는 거야. 한 일주일 내내 오는 거예요. 내려오면은 이제 그 내륙도 춥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에 바다를 접하지 않은 나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 바다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비가 한여름인데 비가 만약에 운이 나고서 비가 계속 오면은 춥습니다. 기온이 뚝뚝 떨어지면은 몸살이 납니다. 그 친구가 축축해지고 바다 근처 않고 몸살이 납니다. 그러면 뭐 진짜 안절부절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저는 무조건 프리볼테이크 전기요로 가서합니다. 이번에도 전기요를 안 가져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전기요를 가져가니까 이 사람이 뭐 그 부피 크다고 안 가져가냐고 뭐 난리를 치는데 나중에 집 사람이 저한테 고마워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게 전기요는 이제 필수품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야 제가 안전에 적어야겠다. 일단 사유입니다. 그 한여름에 가시더라도 이제 패딩 상의는 하나쯤은
패딩 상의와 패딩 상의와 방풍 상의는 반드시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 우리나라 저희는 이제 한국에 사니까 우리나라 기후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한국의 기후가 좋다, 외국의 기후가 나쁘다가 아니고 저희는 한국의 기후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기후의 패턴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대륙, 다른 나라에 가면은 이제 우리나라하고 그 날씨 패턴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진짜. 그래서 갔는데 계속 비가 오더라. 바람 계속 불더라. 뭐 추워 죽겠다. 근데 반팔, 반바지다. 미치는 거죠, 그죠? 망갈 데도 없고, 옷을 살려니까 뭐 옷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그렇다고 너무 싼 옷은 또 뭡니까? 거의 입고 버려야 되고. 그때 이제 나를 살려주는 게 패딩 상의와 방풍 상의입니다. 이게 무조건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대비하셔야 되냐면은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여름에도 비가 오는 경우에는 춥고 습하고 해서 감기 몸살이 나는 경우가 실제로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얘기했죠. 병원 가면 환자산 날아간다고. 하여튼 뭐 외국에서는 병원 가면 무조건 100만 원 단위입니다. 아무리 간단한 걸 해도 무조건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행자 보험을 꼭 들여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 가정하에 내가 지금 여름이지만은 가가지고 감기 몸살이 나는 경우에 대책을 미리 세우고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전기요도 가져가야 되고 패딩 상의와 방풍 상의도 가져가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약을 가져가셔야 돼요. 약을. 이번에도 제가 이제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났는데 소화도 안 되지만 첫날간 식중독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그 이런 상비약을 그 식중독에 대한 상비약을 이번에 안 가져갔습니다. 소화제만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되게 겁났습니다. 야, 이것도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다행히 가벼운 식중독이라 가지고 병원까지 안 갔습니다. 소화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뭐 감기 몸살약, 알러지약, 그 다음에 이제 알러지 안약. 해외에서 알러지가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이 다르잖아요. 음식이 다르고 물이 다르면은 알러지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먹는 알러지약과 이제 눈에 넣는 알러지약을 반드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식중독약 반드시 가져야 되고, 그리고 설사약 반드시 가져야 되고, 변비약도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적어볼까요? 그 감기, 감기약, 그 다음에 소화제, 알러지, 알러지, 식중독, 설사, 감기. 이 반드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공항에 물론 이런 이제 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트로 딱 돼 있어요. 근데 얼마 하느냐? 이 정도 되면요, 한 10만 5만 원 합니다. 진짜 악질이 악질. 그래서 공항에서는 절대 약 사지 마십시오. 상상을 초월하겠습니다. 동네에서 사면 이거 한 2, 3만 원이면 되는데 공항에서 사면 10한 5만 원 합니다. 옛날에 제가 실제로 10한 5만 원 주고 산 적이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수건을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건 몇 장 있습니까? 물어보고. 왜냐하면 이제 장기적으로 있으면 수건이 많아야 됩니다. 많아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 스트레스예요. 예를 들면은 뭐 제가 봐서는 이번에 이제 그 갔던 에어비앤비가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수건이 넉넉했습니다. 수건이 한 20장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한 보름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수건이 20장은 돼야 됩니다. 수건이. 근데 수건이 만약에 부족하면 왜 하느냐? 이제 가자마자 이제 현지 구입을 하면 되죠. 현지 구입을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있네요. 어,
이거는 또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도 꿀팁입니다. 저 상대국 전압의 멀티탭을 가져가십시오. 이거 굉장히 요긴합니다. 멀티탭 그래봤자 사실 220 아니면 120이잖아요. 어느 나라를 가든 간. 어느 나라를 가든 간에 220볼트든지 120볼트 둘 중 하나거든요. 유럽이나 호주는 220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좀 더 전압이 높은 경우 뭐 240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다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는 이제 110볼트죠. 그 멀티탭을 가져가십시오. 멀티탭을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프리볼테이지 USB 초고속 충전기도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초고속 충전기 중에서 이제 프리볼 뭐 110, 200, 110에서 240까지 쓸 수 있는 그 초고속 충전기를 한 두 개 정도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이 정도 가져가시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돼지 코, 다시 말해서 220 볼트를 110 볼트로, 요것도 이제 그 요것도 이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요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게 보면은 이제 그 세계 모든 그 뭐냐 그, 그 플러그를 다 꼽을 수 있는 걸 팔잖아요. 근데 이게 사이즈가 거의 이만해요. 그래서 그거는 실용성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단일 한 개짜리로 가면 요만하거든요. 쪼만해요. 한 요만해요. 그래서 한 요만합니다. 한 요만. 요거 가져가시면은 굉장히 요긴합니다. 저는 항상 여행 가방 안에 이걸 한 4개 정도 넣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숙소 위치 선정을 하는 경우도 보면 이제 기간에 따라 이제 다릅니다. 어,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 내가 오사카를 간다 이러면은 이제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도시가 됐든 간에 그 도시를 이제 블록으로 나누십시오. 블록으로 구획을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보통은 어느 도시든 간에 서너 개 구획으로 나뉩니다. 올드타운, 뭐 뉴타운 이런 식으로 나뉘거든요. 구획을 나누어 가지고 이제 그 관광지의 가장 센터, 뭐 예를 들어 4개 구역이 있으면 그 4개 구역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구역에다가 이제 당긴 경우 얘기입니다. 그 중심에 그 숙소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이 경우에 보통 보면은 이런 위치는 대부분 비쌉니다. 비싸고 퀄리티가 안 좋습니다. 지저분하고 더럽고 시끄럽고 이래요. 왜냐면 관광지잖아요. 돈은 예를 들어 오사카 같은 경우는 남바죠, 남바. 뭐 술집도 많고 막 굉장히 더러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데는 거의 안 갑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면 이제 동선이 짧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대중교통 요금이 비싸죠. 뭐 기차가 됐든 이제 지하철이 됐든 버스가 됐든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이제 교통비가 확 줄어들죠.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은 그 숙소 근처는 이제 걸어서 여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둘이서 여행한다 치면 이것도 비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장기인 경우는 이런 데 묵으시면 개고생합니다. 왜냐하면 시끄럽고 더럽고 비싸기 때문에. 그래, 이런 경우에는 이런 관광지 중심지에는 또 에어비앤비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있다면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하룻밤에 뭐 100만 원, 150만 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도쿄 긴자다 그러면은 아마 제가 원하는 정도 퀄리티 에어비앤비라고 하루에 100, 한 50만 원은 적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장기인 경우에는 이제 살짝 중심가에서 벗어난 주택가가 제일 좋죠. 여기 중요한 거는 이제 살짝 벗어났다는 거. 어, 조용한 데 간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1시간 거리 일하면 큰일 납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중심가에서 30분 미만으로 돼야 됩니다. 반드시 주택가로 가시죠. 왜냐면 주택가가 훨씬 조용하고 깨끗하고 좋습니다. 상가나 이런 데 말고 주택가. 그 현지인들이 사는 동네죠.
이번에 저희가 묵었던 데가 요 조건을 다 만족하는 곳이죠. 그죠? 그, 오사카에서 중심 가는 어디냐면은 이제 남바는 그냥 관광지고 이제 우메다죠, 우메다. 저희, 저희 숙소에서, 저희 숙소에서 그 덴카차가야였는데, 가장 중심가인 우메다까지 한 3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 이제 코스 타기 나름인데, 뭐 20분에서 30분? 관광지 중심가는 이제 가격도 비쌉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은 무엇보다 이제 시끄럽고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사창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더구나 이제 또 관광지 중심가는 편의점은 많습니다만 대형마트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싼 동네에 땅값이 얼마인데 그 대형마트 만들겠습니까? 주택가인 경우 어디를 고르냐 하면은 현지인들이 사는 일반 주택가를 고르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하철역에 최대한 가까운 곳, 다시 역세권이죠, 그죠? 왜냐면 여행 가면 피곤합니다, 피곤한데, 저녁에 집에 올 때 지하철역 내리가 한 20분 걸어가면 미칩니다. 그 다음에 대형마트가 하나 이상 있는 곳이 좋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오사카에서 대형마트가 두 개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는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한 100m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건물의 종류는 이제 그 콘크리트 건물이나 석재나 복합 건물이 좋습니다. 그 경양목조나 목조주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나오죠. 단독주택은 일단 춥습니다. 춥고 습합니다. 춥고 습하고 무엇보다 방음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에 이런 목조주택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격 먹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그 밖에 도로에 길 가는 사람들의 대화 내용이 다 아주 무청정으로 들립니다. 깨끗하게 들립니다. 그 얘기는 이제 밖에 사람도 뭡니까? 실내에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소곤소곤 말하는 것도 다 들린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부가 밤에 잘못하다면 큰일 납니다. 진짜. 동네 소문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층 건물, 이제 이런 경우는 대부분 다층이죠. 그죠?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그 빌라 정도 되는 다층 건물이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엘리베이터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5층인데, 한 5층 정도 된다 이러면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있다 그러면은 그 건물은 굉장히 럭셔리, 울트라 럭셔리 건물입니다. 그런데 뭐 그 짐 들고 가는데 캐리어를 갖다가 뭐 6층까지 올린다고 생각하시오. 그때 또 외국은 또 계단이 굉장히 없습니다. 진짜 시끄럽니다. 해외 경우에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해외여행할 때 이제 꿀팁 1탄이죠. 1탄으로서 이제 숙소를 정하는 법에 대해서 특히 이제 에어비앤비 숙소를 정하는 요령에 대해서 꿀팁을 공유해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돈을 어떻게, 해외여행할 때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